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여 싸우는 조직인 시로가네와 프란신의 인형을 목회하기 위해 조나와병을 감염시키고 다니는 자동 인형의 조직인 한밤중의 서커스가 만능의 영약인 생명의 물과 부드러운 돌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전투와 휴머니즘을 그린 작품. 꼭두각시 서커스. 서커스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종소리가 지금 바로 울려 퍼집니다. 여기 곰인형을 뒤집어 쓴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가토 나루미. 가토는 남을 웃기지 않으면 호흡곤란과 전신 통증을 가져오는 기괴한 병인 조나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가토는 인형탈을 쓴 채로 남들을 웃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소용없었고, 그 때문에 다시 찾아온 조나병의 발작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큰 가방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 웃어준 덕분에 겨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곧바로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유괴당할 위기에 처하는데요. 자신의 발작을 막아준 소년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목격한 가토는 괴한으로부터 소년을 구해내려 했지만 괴한들의 상태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토는 소년을 데리고 인근 지하철로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사이가 마사루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년은 대기업인 사이가 그룹 사장의 아들로, 아버지가 사고로 죽고 주변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자신을 지켜줄 시로가네라는 사람을 만나러 서커스를 찾아가고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때 괴한들이 열차까지 따라오고 가토가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항하지만 역부족. 알고 보니 괴한들은 사람이 아닌 태엽으로 움직이는 자동 인형이었습니다. 자동 인형들 때문에 열차가 탈선하고 열차는 어느 서커스장에 처박히는데요. 위험에 빠진 마사루가 누군지도 모르는 시로가네의 이름을 부르자 은발의 아름다운 여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시로가네였습니다. 시로가네는 마사루가 가져온 가방에서 아를르캥이라고 불리는 꼭두각시 인형을 꺼내고 아를르캥을 이용해 자동 인형들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립니다. 마사루의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마사루를 보호하려는 시로가네는 가토조차도 극도로 경계하고 가토와 실랑이를 벌인 뒤 다친 마사루를 데리고 홀로 떠나려고 하지만 가토는 이 둘을 친분이 있는 동네 의원으로 데려갑니다. 마사루의 치료를 끝내자마자 가토와 시로가네는 또 말다툼을 벌이는데요. 그때 마사루를 노린 아시아나라는 인형술사가 꼭두각시 인형으로 습격해오고 이에 시로가네 역시 아를르캥으로 응수합니다. 아시아나의 풀티넬라가 콘크리트 벽도 부수는 일격을 날리지만 시로가네의 아를르캥은 이를 가볍게 제압하고 필살기를 시전하여 풀티넬라를 산산조각 내버리는데요. 그 사이 마사루가 위험에 처하지만 가토의 활약으로 마사루 유괴는 미수에 그치고 아시아나는 다음을 기약하며 물러갑니다. 가토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자신을 둘러싼 사건들 때문에 시르에 빠진 마사루는 권법으로 다져진 가토의 강함을 동경하고, 그런 마사루에게 가토는 비록 현실이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이겨내야 한다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마사루는 잠이 들기도 전에 또 다른 인형술사들에게 납치당해버리죠. 그때 등장한 아시아나는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인형술사 일족은 두 파벌로 나뉘어 경쟁하고 있으며 마사루를 납치해간 일당들은 암살조인 자신과는 다른 집단인 유괴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마사루를 납치해간 장본인은 상속재산을 노리고 마사루를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숙부젠지였고, 가토 일행은 마사루를 구하기 위해 적의 은거지인 기계저택으로 향합니다. 저택에는 뛰어난 실력의 인형술사들과 각종 비밀장치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가토는 망설이지 않고 시로가네와 함께 저택 안으로 돌진했고 아시아나도 그 뒤를 따릅니다. 어릴 때부터 단련해온 권법으로 적들을 때려 눕히는 가토와 저택에 뛰어난 인형술사들보다도 꼭두각시 인형을 능숙하게 다루는 시로가네의 활약으로 가토 일행은 마사루가 갇혀있는 저택 내부로 순조롭게 진격하는데요. 한편 마사루는 숙부에게서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도망치던 중 잠시 숨어있던 장소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는데, 일기장에는 아들인 자신을 미끼로 인형술사 일족을 없애려고 하는 아버지의 속셈이 쓰여 있었죠. 그리고 마사루에게로 향하던 가토와 시로가네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다시 숙부에게 잡혀와 이 모습을 지켜본 마사루는 숙부에게 협박을 당하면서도 가토의 조언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 탑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렇게 숙부에게서 벗어난 마사루는 유괴조와 한판 승부를 보려 하는 아시아나의 앞으로 떨어지고 이번에는 자신이 아시아나를 고용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일기장을 통해 인형술사 일족을 둘러싼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고 또한 살려는 의지로 가득 찬 마사루의 눈을 본 아시아나는 마사루의 의뢰를 수락합니다. 마사루는 아시아나와 함께 숙부에게 돌아가 사로잡힌 가토와 시로가네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지만 젠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젠지를 냅다 들이받아 버리죠. 한편 사로잡혀 철창에 갇혀버린 시로가네는 가토에게 불행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사연과 트라우마를 털어놓으면서도 조금씩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데요. 그 시각 마사루는 자동인형을 이용해서 가토와 시로가네가 갇혀있는 건물로 접근을 시도하고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아시아나 대신 인형을 조종하기도 하면서 가토와 시로가네가 있는 장소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만신창이의 몸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사루를 보고 각성한 가토는 경기궁의 힘으로 철창을 부수고 탈출하고 인형술사를 한 방에 날려버리죠. 가토의 활약으로 일당들을 해치우는가 싶었지만 결국 제압당하고 시로가네 역시 부상으로 리타이어된 상태. 마사루는 도망치라는 가토와 시로가네의 말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하고 시로가네로부터 조종실을 전달받아 아를르캥을 조종합니다. 인형술은 재능 있는 인형사가 몇 년에 걸쳐서 겨우 익힐 정도로 고도의 컨트롤을 요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루는 시로가네가 아를르캥을 사용하는 것을 곁눈질로 본 것만으로 인형을 조종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마사루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지만 곧바로 건물이 폭발하고 가토 일행은 아시아나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려 하는데 바닥이 무너지는 바람에 마사루가 붕괴된 건물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가토는 조나하병의 발작에도 불구하고 시로가네를 탈출시킨 후 마사루를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가토는 무너져가는 건물 속에서 마사루에게 어느 역경 속에서도 울지 말고 오히려 웃으라는 말을 남기고는 결국 마사루에게 파란 쪽만 남겨둔 채 장렬히 산화하고 맙니다. 그렇게 단 하루 만의 인연이었지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가토를 잃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마사루와 시로가네. 마사루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인형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시로가네에게 도움이 되고자 조그마한 규모의 나카마치 서커스단을 시로가네에게 소개하고 둘은 이것을 계기로 나카마치 서커스의 일원이 되어 서커스 단원들과 공연을 함께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 가토는 다행히도 죽지 않았고 잘려나간 팔 대신 의술을 단체로 어느 병원에서 깨어나는데요. 기억상실증까지 걸려버린 가토를 구출한 건 시로가네와 같은 은색의 머리카락을 가진 기이 크리스토프 레시와 루실 베르느유였고 기이는 가토를 살리기 위해 미국에 위치한 최첨단 기술이 갖춰진 동시에 조나화병에 걸린 아이들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으로 데려왔다고 설명합니다. 병동의 아이들과 즐거운 생활을 하며 건강을 되찾아가는 가토는 우연히 병원 관계자들이 약물에 쩔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상관하지 말라는 박사의 말과 매정하게 아이를 추궁하는 기이와 루실에게 분노한 가토는 기이에게 주먹을 날리면서 손에 상처를 입지만 자신의 상처가 순식간에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리둥절한 가토에게 헬렌 간호사가 아이들의 조나화병 발작을 억제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이 약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사실 수수께끼 투성인 조나화병의 연구에 진척이 없다는 불안감과 계속 늘어만 가는 조나화병 환자들로 인해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던 병원의 속사정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절망에 빠진 가토에게 기이는 그에게 생명의 물이라는 특별한 액체를 투여했고 생명의 물의 힘으로 조나화병도 치료된 것이었으며 경이로운 치유력까지 가지게 됐다고 설명하고 조나화병을 퍼뜨리는 자동인형이 이끄는 서커스단 한밤중의 서커스의 존재에 대해 알려줍니다. 또한 생명의 물은 가토에게 사용한 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면서 생명의 물을 받아들인 자는 시로가네라는 초인이 되어 자동 인형들을 섬멸해야 하는 숙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하죠. 그때 미국 지역의 자동 인형들의 리더인 파울만이 조나화병동을 습격하는데요. 자동 인형들에게 무기는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로가네인 기이가 나서고 그는 자신의 꼭두각시 인형인 올랭피아를 꺼내어 자동 인형들을 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가토 역시 전투에 합류합니다. 인형 없이 맨손으로 자동 인형들을 격파해 나가는 가토.
자동 인형에게 정제된 기를 박아넣으면 인형 내부의 체액을 진동시켜 폭발하기 때문에 가토의 기공은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했고, 가토는 순식간에 모든 부하 인형을 해치운 후 파울만과 상대합니다. 파울만은 파트너인 안제름스와의 협공으로 가토를 위기로 몰아넣지만, 가토가 의수에 장착되어 있는 칼날을 꺼내어 파울만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조나화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분노와 증오에 불타 자동 인형의 악마가 된 가토는 파울만에게 인간만의 감정인 공포를 느끼게 해주면서 처참하게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난 후 가토는 조나화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모든 불행을 끝내기 위해 시로가네가 되기로 결심하죠. 한편 나카마치 서커스단에 합류한 마사루와 시로가네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여행에 나서고 곧 이어 빌마라는 암살자를 만나는데요. 마사루를 노리고 있는 빌마를 시로가네가 온몸을 던져 제압하고, 시로가네에게서 마사루의 진심을 듣고 마음이 돌아선 빌마는 나카마치 서커스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드디어 나카마치 서커스가 첫 공연을 앞둔 날, 같은 시각 생명의 물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이동하던 가토 일행은 자동인형의 습격을 받는데요. 가토는 승객들 대신 기일을 인질로 삼은 자동인형들과 처절한 전투를 벌이고, 자동인형들은 기의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리면서 비행기 안을 엉망으로 만들지만 가토를 비롯한 시로가네들의 활약으로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싸움 직후 스패처라고 하는 벌레형 자동인형이 습격해오고, 기이는 3개밖에 남지 않은 손가락으로 올랭피아를 조종해 스패처를 상대하는데, 기이는 나름 선방했지만 자동 인형들의 수가 너무 많았고 결국 속임수를 써서 스패처를 자신에게 끌어들여 해치우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스패처의 자폭으로 인해 비행기는 결국 일본으로 추락하고, 막 공연을 시작하려고 하는 나카마치 서커스의 바로 옆에 불시착하게 되죠. 굉음에 놀라 서커스장 밖으로 뛰어나온 시로가네는 가토와 닮은 듯한 그림자를 봅니다. 시로가네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행기에 접근하고 마사루를 지키려다가 자동인형에게 공격당하지만, 그 순간 가토가 등장해 자동인형을 파괴하고 돌을 무사히 피신시킨 뒤 마사루와 시로가네가 그의 존재를 확인할 틈도 주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한편 기이는 만신창이가 된 채로 비행기의 잔해 속에서 나카마치 서커스에게 구출되는데요. 놀랍게도 기이와 시로가네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고, 마사루는 기이를 통해 시로가네의 본명이 엘레오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엘레오놀은 어렸을 적 스승인 기이를 따라가 프랑스 티베롱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시로가네의 본부에서 인형술을 배우게 된 과거의 사연을 마사루에게 말해줍니다. 한편 가토는 우여곡절 끝에 루실과 함께 중국에 도착하는데요. 가토는 과거 권법을 배웠던 스승인 량창퐁의 집을 찾아가지만, 스승의 딸인 밍시아로부터 량창퐁이 조나화병에 걸렸으며 병을 치유하기 위해 불로불사의 샘물을 찾아 고향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밍시아도 가토 일행을 따라 나서는데, 여행 도중 가토는 자꾸 이상한 환영을 보게 되는데요. 루실은 가토에게 주입된 생명의 물이 가장 농도가 짙기 때문에 물에 녹아든 남자의 기억이 환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추측하죠. 도착한 산의 정상에는 스승인 량창퐁이 은빛털을 가진 개와 함께 앉아 있었고, 그는 가토 일행에게 자신의 먼 선조였던 어떤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 옛날 바이 가문에는 인형을 잘 다루는 인과 진이라는 우위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졌던 형제는 스스로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고 싶어 했고, 그에 대한 해답이 연금술에 있다고 확신하여 오랜 여행 끝에 연금술의 도시인 프라하에 도착합니다. 형제는 어느 연금술사의 수제자로 들어가 연금술의 지식을 연마하던 중 우연히 프란시느라는 여자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프란시느에게 두 형제는 점점 빠져들게 되고, 이는 프란시느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되면서 그녀에게 더욱 애정을 품게 되죠. 하지만 동생인 진도 프란시느를 좋아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우애가 좋았던 형제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연히 인과 프란시느의 약혼식을 목격한 진은 그날 밤 프란시느를 납치해 사라지고, 이는 수년 동안 프란시느와 동생을 찾아 헤맨 끝에 그들이 있는 티베롱 지역의 작은 마을인 클로그 마을에 다다릅니다. 긴 세월 동안 진은 완전히 사이코로 변해 있었고, 병에 걸린 프란시느를 위해 연금술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프란시느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격리되어 있었고, 이는 진에 대한 분노도 드러한 채
프란시느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금술 연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만병통치약인 생명의 물의 원천이자 연금술의 경지인 부드러운 돌을 연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부드러운 돌을 가지고 프란시느에게 달려가지만 프란시느는 인에게 활짝 웃으면서 고맙다는 말만 남긴 채 스스로 불을 질러 죽음을 맞이합니다. 프란시느를 잃고 돌아오는 길, 진도 부드러운 돌을 연성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는 프란시느가 진에게도 마음을 주고 있었다고 말하고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머리카락을 진에게 주고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형이 떠난 후에도 광기로 가득 찬 진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프란시느를 닮은 인형을 만들고는 그 인형에 생명의 물을 주입하여 의지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프란시느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진이 아무리 노력해도 프란시느 인형은 인간 프란시느처럼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웃지 않는 프란시느 인형에 분노한 진은 자신의 복수를 도와줄 내귀의 자동인형을 추가로 만든 뒤 그 증오의 화살을 프란시느를 가둔 클로그 마을 주민들에게 돌렸고, 진의 만행으로 클로그 마을 주민들은 조나아병에 걸린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 루실이 바로 그 마을의 생존자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복수를 끝마친 진은 프란시느 인형을 내버려둔 채 키베롱을 떠나버렸고, 주인에게 버림받은 프란시느 인형은 자신을 웃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자동 인형들을 만들어 한밤중이 서커스를 결성하고는 다니는 곳마다 조나아병을 퍼뜨리며 끝없는 여행을 계속해 나갑니다. 한편 조나아병에 걸린 채로 꼼짝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루실은 그로부터 몇 년 후 마을을 찾아온 한 남자에게 구원받고, 그 남자는 곧바로 부드러운 돌을 우물에 녹여 생명의 물을 만들어내는데 정체를 묻는 루실에게 자신을 시로가네라고 소개한 남자는 바로 인이었습니다. 생명의 물은 녹아들어간 자의 기억을 보존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는 동생 진의 과오를 수습하고 그가 만들어낸 자동 인형들을 모조리 멸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물에 몸을 던져 생명의 물에 녹아들었고, 루실을 포함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생명의 물에 녹아든 인의 의지와 지식들을 이어받아 시로가네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때부터 여태까지 자동 인형과의 질긴 싸움을 이어왔던 것이었죠. 그때 한밤중에 서커스의 가장 오래된 자동 인형 중 하나인 판탈로네가 생명의 물을 노리고 가토 일행을 습격합니다. 판탈로네는 자신들의 조물주가 고향으로 돌아온 뒤 샘물에 부드러운 돌을 던져넣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프란시느 인형을 웃게 하기 위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생명의 물을 마시려고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창퐁은 판탈로네를 저지하고는 선조가 저지른 과오를 책임지기 위해 생명의 물과 자폭하여 생을 마감하죠. 예상치 못한 술수의 부상을 입은 판탈로네는 후퇴하고 이로써 모든 단서가 사라진 듯 했지만, 생명의 물을 마신 은빛의 개가 한밤중의 서커스의 위치를 알고 있었으며, 이 단서는 한밤중의 서커스를 괴멸시키기 위한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가토와 루실이 중국에서 확보한 개형태의 시로가네의 후각을 통해 사하라 북부에서 한밤중의 서커스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고, 헤이스리스 사령관이 이끄는 몸의 첨단 테크놀로지를 집약해 꼭두각시 인형 없이도 자동 인형과 싸울 수 있는 시로가네 제로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시로가네의 모든 전력들이 이곳 사하라 사막에 집결합니다. 기계저택 사건이 끝난 후 무료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는 아시아나에게도 조지 라로슈라는 시로가네 제로가 접근하고, 그들도 시로가네들에게 특별한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사하라 사막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하라 사막을 담당하는 인형술사인 파티마가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시로가네 제로도 현장에 도착하고, 시로가네는 자동 인형은 오직 프란시느 인형을 웃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자동 인형에게 힘겨루기라는 게임을 제안하는데요. 최초 사인의 자동 인형 중 하나인 드트레는 제안을 수락하고, 루실은 주력 멤버를 결정하는데 성격이 급한 시로가네 제로의 제드가 단신으로 텐트 안으로 돌입, 기대 이상의 놀라운 실력으로 자동 인형들을 제압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를 관전하고 있던 자동 인형들은 오르센을 외치기 시작하고, 이어서 회전목마의 형태를 하고 있는 자동 인형인 오르센이 등장합니다. 제드는 오르센에게 허무하게 당해버리고 뒤를 이은 또 다른 시로가네 제로 역시 순식간에 패배해버리자 다음 선수로 가토가 나섭니다. 가토가 무서운 기세로 회전목마의 말들을 박살내버리자 오르센이 본 실력을 보이는데, 가토를 돕기 위해 밍시아와 파티마가 전투에 합류하지만 아크로바틱을 구사하는 자동 인형인 올라치오 브라더스가
이를 방해하는데요. 파티마는 전갈 형태의 자동 인형인 스피네티나를 꺼내고 전투는 3파전의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자동 인형들의 까다로운 연계 공격에 파티마와 밍시아도 연계 공격으로 대응하지만 이에 자동 인형들은 여자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며 둘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수치스러움에 두 여자는 전의를 상실하는 듯 했지만 이것은 속임수였고 밍시아와 파티마는 자동 인형들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인형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가토 역시 패심의 일격으로 오르센으로부터 승리합니다. 그렇게 첫 스테이지가 시로가네의 승리로 끝나자 드트레는 그들을 다음 스테이지로 안내하는데 전투로 부상을 입은 파티마와 밍시아는 페이스리스가 가져온 의료용 캡슐을 이용해 상처를 치료하기로 하고 나머지 멤버는 두 개 팀으로 나뉘어 프란신의 인형에게로 향합니다. 텐트의 최하단부에 도착한 가토 일행에게 자동 인형들은 4명 중 단 2명만 프란신의 인형을 만나러 갈 수 있다면서 서로 싸워서 2명만 남기라는 말을 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함정이 차례대로 발동하여 모두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시로가네들은 서로 싸우려고 하지만 가토는 이를 저지하고 함정에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로컨필드와 코어가 문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토는 남은 시로가네 제로와 함께 함정을 빠져나가기로 결정하고 둘이 합심하여 벽을 뚫고 또 다른 시로가네 동료들이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자동 인형에 의해 이미 2명의 시로가네가 쓰러진 상태였고 가토는 부하들이 쓰러졌음에도 태어난 페이스리스를 의심하는데요. 페이스리스는 아내를 자동 인형에게 빼앗긴 자신의 사연을 말하고는 전투에 나서고 놀라운 실력으로 자동 인형들을 순식간에 분해해버립니다. 페이스리스가 두 번째 기술인 용해를 사용해서 문을 녹여버리고 방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두 개의 자동 인형이 반칙이라며 저지하고 이번에도 가토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머지 인원을 빠져나가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함정이 작동하자 함께 방에 남은 페이스리스는 가토에게 5분만 살아서 버티라는 말을 남기고는 사라집니다. 가토가 마지막 남은 자동 인형을 겨우 해치우는데 성공하지만 함정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그 순간 함정이 작동을 멈추고 이유를 찾기 위해 페이스리스가 뚫은 구멍으로 들어간 가토는 톱니바퀴에 말려든 채로 갈갈이 찢겨진 페이스리스를 보게 됩니다. 페이스리스는 자신이 시로가네가 된 사연을 말해주고는 죽어버리고 가토는 모든 불행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란신의 인형을 반드시 쓰러뜨리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페이스리스를 뒤로한 채 방을 빠져나갑니다. 한편 아시아나는 자동 인형을 해치울 최종 병기를 헬기에 싣고 조지와 함께 사하라 사막으로 향하던 중 정체불명의 은빛 연기에 의해 추락할 위기에 처하는데요. 사실 그 은빛 연기는 조나하 병원균으로 그 실체는 초소형 자동 인형이었습니다. 이 자동 인형이 몸속으로 들어가 신경계를 교란시켜 조나하병을 발병시키는 것이었죠. 아시아나가 조나하병에 걸리자 조지는 조나하병의 치료제 역할을 하는 자신의 피를 아시아나에게 주입하고 함께 헬기를 탈출한 뒤 한밤중에 서커스에 접근하지만 이미 텐트 밖은 시로가네들과 자동 인형의 시체들로 엉망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프란신의 인형의 방에 도착한 시로가네를 반기는 최초 사인의 자동 인형들. 모두 전투태세를 갖추지만 이미 가토는 끔찍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가토는 비틀거리며 프란신의 인형에게로 향하고 이를 본 자동 인형 콜롬빈이 가토를 공격해오지만 시로가네의 마음이 통하기라도 한 듯 모두가 가토를 지켜줍니다. 시로가네들이 최초의 사인과 싸우면서 시간을 벌어주지만 가토는 결국 힘이 다해 쓰러지고 엄청난 수의 자동 인형들까지 프란신의 인형을 지키기 위해 합세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루실 일행 또한 방에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루실의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었던 드트레는 루실을 도발하지만 루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시아나가 운반해온 꼭두각시 인형을 꺼내는데 그 꼭두각시 인형은 프란신의 인형을 꼭 닮았던 전설의 시로가네인 자신의 딸 안젤리나를 본딴 인형이었습니다. 프란신의 인형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만들어진 자동 인형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안젤리나 인형이 멈추라는 명령에 꼼짝도 못하는데요. 과거 루실은 어떤 용기에 넣어도 전부 증발해 사라지는 부드러운 돌을 보관하기 위해 유일하게 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몸, 즉 자신의 딸 안젤리나의 몸에 부드러운 돌을 넣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루실은 그렇게 부드러운 돌을 노린 자동인형의 표적이 되어 끝없는 전투를 계속해왔던 안젤리나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 때문에 루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드트레를 계속 도발하는데
드트레는 움직이기 위해 프란시느 따위 상관없다는 말을 내뱉고 루시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움직이는 의미를 포기한 드트레 역시 죽음을 맞이하죠. 한편 가토는 이미 숨이 다해 죽어가고 있었고 노컨필드는 가토를 의료용 캡슐로 데리고 가 소생시키려고 합니다. 가토의 몸은 이미 석화가 진행되는 상태였고 모두가 가토를 지키기 위해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둘씩 동료들이 자동 인형의 공격에 죽어가고 팀바바티가 동비어진을 시도하여 콜롬빈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지만 그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동료들이 남기고 간 꼭두각시 인형의 부품을 하나씩 몸에 장착하는 가토. 수술은 끝났지만 가토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파티마 역시 가토를 지키고 프란시느를 죽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자동인형에게 제압당하죠. 밍시아는 필사적으로 가토를 깨우고 의식이 돌아온 가토는 머리색 또한 시로가네의 은발로 변한 채 죽어간 동료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프란시느를 향해 돌격합니다. 가토의 엄청난 힘에 판탈로네는 속절없이 얻어 터지고 열받은 판탈로네가 끝까지 달려들지만 가토의 카운터킥에 뚝배기가 날아가면서 리타이어 됩니다. 이제 남은 방해꾼은 알레키노뿐. 알레키노는 몸의 절반이 기계장치로 변해버린 가토를 기만하지만 가토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번에 알레키노를 날려버리고 이 모습을 본 파티마는 만족스러워하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프란시느와 대면한 가토. 가토가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프란시느는 자신이 가짜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프란시느 인형은 이미 100여 년 전에 가짜인 자신을 한밤중에 서커스단의 단장으로 남겨두고 시로가네의 꼭두각시 인형을 제작하는 장인 집단을 찾아 일본으로 떠났다는 것. 필사적으로 프란시느 인형의 행방을 묻는 가토에게 가짜 인형은 작동을 멈춰버리고 모두의 희생이 헛수고가 된 것을 깨달은 가토는 절규하면서 가짜 인형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한편 마사루는 기이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과거에 맞서기 위해 말도 없이 나카마치 서커스를 떠나버리고 그런 마사루를 걱정하는 엘레오노 앞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토가 등장합니다. 감격에 겨운 것도 잠시 엘레오노의 기억을 잃은 가토는 반가워하는 엘레오노를 진짜 프란시느 인형이라고 부르며 공격해오는데요. 가토는 자동인형과의 결전 후에 클로그 마을의 최초 시로가네이자 세계 최고의 과학자인 풀을 만납니다. 푸는 자동인형에 대한 적개심이 다른 시로가네들보다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자동인형과 싸우는 대신 과학기술 연구에 매진하였고 시로가네를 물질적으로 지원해가며 그들의 활동을 방관자로서 지켜본 자였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정보수집형 자동인형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가 가토에게 엘레오노리 프란시느 인형의 환생이라는 정보를 줬던 것이었죠. 한편 마사루는 진실을 찾기 위해 폐허로 변해버린 기계저택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에서 마사루는 이미 아버지가 30년 전에 자신이 찾아오리라는 상황을 예견하고 관리인에게 열쇠를 맡겼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기계저택을 찾아왔다고 생각했던 마사루는 모든 게 아버지의 의도대로였다는 사실에 소름 끼쳐 하는데요. 마사루가 열쇠를 가지고 진실의 방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미리 세팅해 놓은 기계 장치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메시지는 마사루의 정체가 자신의 모든 정보를 전자신호로 변환하여 어린아이의 뇌로 이식한, 즉 자기 자신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아버지가 가난한 마사루를 거두어서 자식으로 들인 것도 막대한 유산을 상속한 것도 모두 마사루 안에 들어오기 위한 음모였던 것이었죠. 자신이 아버지의 클론일 뿐이라는 사실에 마사루는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한편 코로가 마을의 인형술사들이 마사루를 사이가사 다요시의 환생으로 판단하고 습격해오는데요. 마사루는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 급하게 방 안으로 피신한 뒤 아버지가 남기고 간 꼭두각시 인형이 들어있는 가방을 엽니다. 아버지의 고이엘레메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며 인형술사의 꼭두각시 인형을 날려버리고 만약을 대비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자동 인형인 그리폰이 마사루를 서포트하죠. 마사루는 또 다른 인형인 캡틴 네모를 꺼내 인형술사의 두 번째 공격을 방어해내고 세 번째 인형인 제고랜턴을 조종하여 쿠로가 마을로 후퇴하는 인형술사들을 뒤쫓습니다. 마사루가 뒤쫓고 있는 쿠로가 마을에는 놀랍게도 장례식까지 치러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마사루의 할아버지인 사이가 쇼지가 특수한 배양액에 담겨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살아있었습니다. 쇼지는 사다요시가 끝내 마사루의 몸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원통해하며
마사루를 생포해올 것을 주문하죠. 결국 인형술사에게 사로잡힌 뒤 쇼지의 방에서 정신을 차린 마사루. 마사루는 쇼지를 보고 감격하여 다가가지만 쇼지는 엄청난 경로를 표출하며 마사루를 몰아세우고 부드러운 돌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기억이 담긴 피를 마사루에게 먹여 쇼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젊었을 적 검술의 달인이자 유능한 의사였던 사이가 쇼지. 쇼지는 아주 어릴 적 바이인이라는 선생님에게 의술을 배웠는데요. 바이인은 쇼지에게 의술 말고도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만들다만 꼭두각시 인형을 보여줍니다. 쇼지는 바이인을 도와 꼭두각시 인형을 완성시킬 수 있었고 얼마 후 자신의 본명을 알려주고 일본을 떠나려는 바이인에게 시로가네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쇼지는 어느 유곽 주인장의 지병을 치료하러 가서 다유라고 하는 기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다유는 쇼지의 처방전을 보더니 쇼지 이상의 의학 지식을 내비치며 자신이 더 나은 처방을 내릴 수 있다며 기만합니다. 주인장은 다유의 무례를 사과하는 한편 다유가 해변가에서 죽을 뻔한 자신을 구해주면서 인연을 맺게 된 사연과 그녀의 요청에 의해 유곽의 기녀로 생활하게 한 과거를 밝히며 사실 그녀의 정체는 안젤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은발의 서양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과거 키베롱에서 자동인형을 파괴하는 시로가네의 삶을 살고 있던 안젤리나는 어머니인 루실에게 생명의 물 한 방울을 건네받으며 키베롱에서 내쫓기는데요. 루실은 안젤리나가 어디론가 떠나서 시로가네의 가혹한 임무를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해줄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란 것이었죠. 하지만 정처 없이 떠돌이 삶을 살았던 안젤리나는 동양인으로 변장해 유곽에 정착한 이후에도 루실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무 의미 없는 삶에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젤리나는 쇼지를 만나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한 사무라이가 기녀를 인질로 잡고 유곽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쇼지가 사무라이를 제압하려다가 위험에 처하자 놀랍게도 다유가 꼭두각시 인형을 꺼내 사무라이를 제압합니다. 쇼지는 다유의 꼭두각시 인형이 자신이 어릴 때 바이인과 만든 인형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다유 역시 생명의 물에 녹아든 바이인의 기억을 통해 쇼지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쇼지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다유. 사무라이와 기녀를 데리고 불타는 유곽을 탈출하려는 쇼지를 보고 다유는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아를레캥을 사용해 탈출로를 만드는 다유의 옷이 불타 없어지고 그녀는 안젤리나의 모습으로 돌아와 쇼지를 구출하는데 성공하고는 그대로 사라져버리죠. 벌거벗은 채 동굴에 홀로 숨어있는 안젤리나를 쇼지가 찾아오고 안젤리나는 사연을 털어놓으면서도 쇼지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해하지만 쇼지 역시 안젤리나를 사랑하게 되어 이미 생명의 물을 마신 뒤였고 그렇게 맺어진 두 사람은 불사의 삶을 함께하기로 맹세합니다. 쇼지의 과거를 체험한 뒤 깨어난 마사루는 엘레오노리 쇼지의 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마을을 떠난 쇼지는 안젤리나와 지금의 쿠로가 마을에 정착한 뒤 아를레캥을 연구해서 독자적으로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어 시로가네에게 공급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쇼지 부부에게 딘 메스톨이라는 시로가네가 꼭두각시 인형의 운반과 제작을 돕기 위해 찾아오고 안젤리나는 쇼지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쇼지의 이야기를 듣던 중 기이 또한 쿠로가 마을을 찾아와 마사루와 대면하고 기이도 마사루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과거의 기이는 시로가네가 되고 첫 임무로 안젤리나의 몸 안에 있는 부드러운 돌을 꺼내가기 위해 쿠로가 마을을 방문하는데요. 기이는 자신의 아이를 지켜야만 했던 안젤리나와 전투를 벌이고 올랭피아를 꺼내어 의기양양하게 공격하지만 올랭피아는 안젤리나가 만든 인형이었고 그 때문인지 순간적으로 태엽이 동작을 멈춰 도리어 자신이 당하게 됩니다. 싸움이 끝난 후 안젤리나는 자신을 공격한 기이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기이는 몸이 회복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려 하죠. 한편 쇼지는 자신의 아내와 똑같이 생긴 여자를 성당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그 여자는 바로 프란신의 인형이었습니다. 쇼지는 즉시 프란신의 인형을 공격하지만 프란신의 인형은 자신이 안젤리나에게 분해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하고 쇼지는 프란신의 인형의 의도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일단 그녀의 몸을 개조해 인간이 아예 힘밖에 쓸 수 없도록 태엽을 조정합니다. 그렇게 쇼지는 프란신의 인형을 안젤리나에게 데려가고
이 광경에 놀란 기이가 프란신의 인형을 공격하려고 할 때 갑자기 안젤리나의 진통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어느 늦은 밤 쇼지와 기이 그리고 프란신의 인형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레오놀이 태어납니다. 안젤리나의 품에 안겨있는 엘레오놀을 보며 프란신의 인형은 경이로움을 느끼고 기이 역시 그런 프란신의 인형을 바라보며 어느 정도 적대심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리고 안젤리나는 부드러운 돌이 자신에게서 엘레오놀의 몸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눈치채는데 그날 밤 자동 인형들이 부드러운 돌을 노리고 쇼지의 집을 습격합니다. 자동 인형의 주인인 프란신의 인형이 그들에게 물러갈 것을 명령하지만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동 인형들은 가차없이 프란신의 인형을 공격하고 이에 안젤리나는 프란신의 인형에게 엘레오놀을 맡기고 쇼지 기이와 함께 자동 인형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인간이하의 힘밖에 낼 수 없었던 프란신의 인형은 몸이 부서지는 걸 감수하고 엘레오놀을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우물에 빠져버리는데요. 그때 엘레오놀의 몸 안에 있던 부드러운 돌이 물과 반응하여 생명의 물이 만들어집니다. 생명의 물은 점차 프란신의 인형의 몸을 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신의 인형은 울고 있는 엘레오놀을 달래기 위해 안젤리나의 자장가를 따라 부르죠. 그리고 별이 반짝거리는 밤 자신이 부르는 자장가에 활짝 웃는 엘레오놀을 바라보며 프란신의 인형은 자신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소를 짓고는 만족해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편 자동 인형을 상대하던 안젤리나는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는데요. 기이에게 엘레오놀을 부탁한 안젤리나는 최후의 순간까지 기이를 보호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안젤리나를 잃은 슬픔의 기이는 자동 인형을 전부 다 박살내버리고 엘레오놀이 있는 우물로 찾아가는데 프란신의 인형이 최후의 힘으로 우물벽을 박살내 생명의 물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엘레오놀은 다행히도 살아있었지만 이미 생명의 물을 마신 뒤였습니다. 기이는 넋두리가 끝난 후 마사루를 끝장내려 하지만 마사루는 오해받은 채로 모든 걸 끝낼 수는 없다면서 도망가는데요. 한편 엘레오놀은 나카마치 서커스단과 함께 마사루를 찾기 위해 쿠로가 마을까지 찾아오게 되고 마침 기이에게 쫓기는 마사루를 발견합니다. 엘레오놀이 기이를 저지하지만 마사루는 절벽에 떨어져 정신을 잃고 다시 쇼지 앞으로 끌려오죠. 다시 시점은 과거로 돌아가 쇼지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수년간 엘레오놀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엘레오놀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판단한 기이는 쇼지에게 엘레오놀을 키베롱에 데려가서 시로가네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그런 후 나중에 쇼지가 키베롱에 와서 부드러운 돌을 찾는다는 임무로 엘레오놀을 일본으로 데려와서 행복하게 살게 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렇게 몇 년 후 쇼지는 처음으로 키베롱을 찾아가 인형술사가 된 엘레오놀을 만납니다. 친딸을 보고 감격해하는 쇼지는 엘레오놀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데요. 엘레오놀은 이미 쇼지가 몇 번이나 자신을 찾아온 그 미소조차 잃어버린 가엾은 인형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철저한 세뇌를 통해 감정 없는 인형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엘레오놀. 이 모든 상황에 의문을 가진 기이는 사회적으로 쇼지의 아들로 위장하여 살고 있는 사이가 사다요시, 즉 딘메스토를 흑막으로 의심하고 사다요시와의 대화로 그의 속셈을 눈치챈 쇼지는 키베롱으로부터 엘레오놀의 파견을 요청하여 마사루를 보호하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사다요시는 그보다 한 발자국 빠르게 움직여 조나병에 감염시킨 쿠로가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 쇼지를 유인하고 검은 속셈을 드러냅니다. 사실 사다요시, 즉 딘메스톨은 키베롱에 있을 때부터 안젤리나를 사랑해왔습니다. 그런 안젤리나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자 격렬한 분노에 휩싸여 자신이 만들어낸 자동 인형으로 그녀를 살해했고 이번에는 안젤리나와 꼭 닮은 엘레오노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마사루를 이용 자신의 기억이 전송된 마사루를 엘레오놀이 지키게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사다요시는 쿠로가 마을에 오기 전 기억 전송장치를 모조리 부수고 왔다는 쇼지의 말에 격분해 고이엘레메스로 그를 죽여버리고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쇼지는 자신을 꼭 닮은 인형으로 위장하여 살아남았고 자신의 피를 대부분 체열하여 쿠로가 마을 사람들의 조나화병을 치료하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쿠로가 마을 사람들은 쇼지를 지키기 위해 가짜 장례식을 치르고 사다요시 또한 자신이 기억 전송장치를 새로 만들 때까지 일본에 찾아온 엘레오놀에게 가짜 편지를 보내 서커스에서 생활하며 대기할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기억전 송장치가 완성되던 날, 마사루는 사다요시가 준 음료를 마시고 잠이 듭니다. 마사루에게 전 송장치를 연결하고 감격하고 있는 사다요시를 오랜 잠에서 깨어난 쇼지가 막아서지만 이미 마사루에게는 사다요시의 기억이 어느 정도 전송된 뒤였습니다. 쇼지는 마사루를 구출해내고 준비해둔 황산으로 사다요시와 동귀어 지납니다. 쇼지는 기적적으로 구해졌지만 사다요시의 시체는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기이가 안젤리나에 대한 복수로 마사루를 죽이려고 하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마을 청년 다이키가 회방을 놓습니다. 갑자기 다이키는 자동 인형의 조물주였던 바이진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바이진은 키베롱 마을을 전멸시키고 프란신의 인형을 버려둔 채 고향에 돌아와 죽기 위해 센 물에 부드러운 돌을 던져놨습니다. 그 순간 바이진은 프란신의 인형에 심어진 인간 프란시느의 머리카락을 생명의 물에 녹인 후 다른 사람에게 먹이면 프란시느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엔 이미 자신이 늙어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바이진은 바이가문의 아이를 훔쳐와 자신의 모든 것을 녹인 물을 먹였고 아이의 몸으로 키베롱을 다시 찾아가 이미 사라져버린 프란시느 인형 대신 안젤리나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시로가네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본 모습을 드러낸 그의 정체는 바로 사하라 사막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페이스리스 사령관이었습니다. 즉 바이진이자 딘메스톨 사이가 사다요시, 페이스리스 사령관 모두가 동일 인물, 그가 바로 조나화병과 재앙을 퍼뜨린 모든 사건의 흑막이었습니다. 페이스리스는 쇼지가 방해했기 때문에 마사루로의 기억 전송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말하고는 기이를 공격하여 단번에 제압합니다. 페이스리스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기이에게 박혀있던 송곳을 빼내자 수조가 부서지면서 쇼지가 위기에 처하는데요. 쇼지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부여잡고 있는 마사루에게 자신을 놓고 싸워달라 요청하고 마사루는 쇼지의 검으로 페이스리스를 공격해 한쪽 팔을 잘라내는데 성공합니다. 페이스리스가 마사루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 달려들 때 엘레오놀이 마사루를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페이스리스에게 사로잡히는데요. 페이스리스는 마사루에게 엘레오놀을 구출하러 오라는 게임을 제안하고는 엘레오놀을 납치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쇼지는 사다요시인 줄로만 알았던 마사루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 마사루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준 것이 또 하나의 기쁨이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딸 엘레오놀을 부탁하고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마사루는 죽어버린 쇼지의 모습을 곁에 둔 채 페이스리스로부터 엘레오노를 구출하기 위한 굳은 결의를 다집니다. 페이스리스가 엘레오노를 데리고 사라진 직후 크로가 마을 사람들이 조나화병에 걸린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조나화병의 공격을 받습니다. 유일하게 나카마치 서커스 단원들만이 오랫동안 시로가네인 엘레오놀과 생활해온 덕분에 조나화병의 면역이 된 상태였죠. 분노한 마사루는 하늘에 떠있는 여신과 같은 물체를 공격하지만 그것은 조나화병의 원인인 아폴리온이라 불리는 자동인형의 집합체일 뿐이었습니다. 마사루는 나카마치 서커스의 맹수조련사인 위제로테와 함께 페이스리스를 뒤쫓고 기이도 마사루의 추적을 방해하려는 자동인형 큐피디아를 상대합니다. 하지만 부상을 입은 기이는 큐피디아의 공격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타이밍 좋게 나타난 가토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기이와 가토는 푸가 개발한 전 세계에 단 한 대밖에 없는 조나화병 치료 머신인 테리가 있는 조나화병 연구소로 향합니다. 그 시각 사하라 사막 전투 때 가토에게 무참히 패배했지만 페이스리스로부터 새로운 몸을 부여받아 그의 부하로 되살아난 판탈론의 알레키노 콜룸비는 페이스리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란시느 인형이 가짜를 남겨둔 채 90여 년 전에 이미 사라졌다는 것. 자동인형 주제에 멘탈이 나간 그들은 페이스리스가 새롭게 만들어낸 최후 사인의 자동인형의 명령에 따라 엘레오놀에게 식사를 가져다주고 엘레오놀을 대면한 순간 프란시느 인형과도 같은 그녀의 모습에 한 번 더 충격을 받습니다. 엘레오놀이 자신을 프란시느 인형이냐 주인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자동 인형의 모습에 치를 떨고 있을 때 판탈로네에게 해리를 부수고 인간을 섬멸하라는 페이스리스의 지시가 떨어지고 이를 지켜본 엘레오놀은 자리를 뜨는 판탈로네에게 인간을 해치지 말 것을 명령하는데요. 한편 가토의 행보다 먼저 연구소에 도착한 아시아나와 조지는 해리를 파괴하러 온 판탈로네와 시로간의 제로에 맞서 싸웁니다.
조지는 신형 메커니즘을 갖춘 제로에게 무참하게 썰리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떠올리며 최후의 힘을 짜내 적을 쓰러뜨리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아나도 판탈로네에 맞서지만 판탈로네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큰 부상을 입는데요. 아시아나는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판탈로네에게 대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유인하고 판탈로네가 다가오자 그를 끌어안으면서 밀양이지만 시로간에 피가 녹아있는 자신의 피를 묻힌 칼날을 판탈로네에게 박아넣습니다. 이에 격분한 판탈로네가 아시아나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고 하지만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엘레오노르의 명령을 떠올리고는 아시아나를 일부러 비켜 쏜 뒤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춰버리죠. 그 시각 연구소 안에 숨어있던 간호사와 아이들이 자동 인형들의 공격을 받으려고 할 때 드디어 가토 일행이 도착합니다. 가토는 순식간에 자동 인형들을 때려 눕히고 밍시아와 함께 해리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박사와 연구원들이 목숨을 걸고 해리를 지킨 덕분에 다행히도 해리는 무사한 상태였고 가토와 밍시아는 각각 자동 인형들을 하나씩 맡아 싸웁니다. 해리를 공격한 자동 인형들은 부하 인형보다 훨씬 강했지만 가토는 카운터킥으로 일격에 자동 인형을 때려 눕히는데 성공. 하지만 밍시아는 기를 이용한 공격도 먹히지 않고 그네를 사용하는 자동 인형인 브롬의 공격에 큰 부상을 입습니다. 가토 역시 브롬에게 이렇다 할 공격을 가하지 못하는데요. 브롬이 인간의 한계 상황을 운운하며 가토를 비웃자 가토는 자신은 이미 한계 상황을 넘었다면서 동료들이 남기고 간 꼭두각시 인형의 부품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브롬을 때려 눕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는 프로부터 받은 키다리 크라우노를 호출하여 가토와 해리, 생존자를 싣고 극적으로 연구소를 탈출하죠. 그 시각 연구소를 방어하기 위해 기인은 엄청난 수의 자동 인형을 상대로 처절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데요. 힘이 다한 기인은 결국 쓰러지는데 마비가 풀린 판탈로네는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엘레오노르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자동 인형들로부터 기인을 보호합니다. 판탈로네는 때마침 도착한 가토에게 기인을 데리고 떠나라고 말하고 가토는 인간들을 위해 시간을 벌면서 부서져가는 판탈로네의 모습을 보고는 결국 판탈로네까지 데리고 연구소를 탈출합니다. 한편 페이스리스를 뒤쫓던 마사루는 자동 인형의 공격을 받아 추락하는데요. 마사루를 생포하기 위해 괴수 형태의 자동 인형들을 부리는 독데르가 공격해오자 리제로테는 마사루를 페이스리스의 은거지로 보내고 홀로 독데르를 상대하기로 결심합니다. 리제로테의 도움으로 성 안에 잠입한 마사루는 콜롬빈과 마주치는데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관심이 있었던 콜롬비는 엘레오노를 구출하려 하는 마사루의 행동에 흥미를 느끼고 일부러 풀어주지만 시로간의 제로의 부사령관인 나이아 스틸에게 들켜버리고 맙니다. 아폴리온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콜롬비는 마사루를 돕기로 결심하고 마사루와 함께 시로간의 제로들을 피해 성의 최하단부로 도망칩니다. 그 시각 리제로테는 독데르의 추격을 피해 성 안까지 들어오고 알레키노와 마주치는데 알레키노 또한 리제로테가 위험에 처하자 인간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엘레오노르의 명령을 떠올리며 그녀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며 방긋 웃는 리제로테의 미소에 알레키노는 사고가 기묘해지는 혼란을 느끼죠. 계속해서 독데르를 피해 도망치던 리제로테는 독데르조차도 부리지 못했던 괴물 자동 인형들이 있는 방에 갇혀버립니다. 리제로테는 흉포한 괴물들의 모습에 절망하지만 곧바로 맹수조련사로서의 각오를 다지며 괴물들을 조련하는 데 성공하고 조련한 동료 괴물들을 이용해 독데르의 부하들을 하나씩 해치우자 이에 놀란 독데르가 도망치고 리제로테는 그를 끝까지 추격해 쓰러뜨립니다. 한편 마사루는 콜롬빈을 따라 시로간의 제로의 본체가 잠들어 있는 방에 도착하는데요. 시로간의 제로들은 이 시스템 덕분에 기계 몸이 파괴되어도 새로운 몸에 자신의 기억을 다운로드 받아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시로간의 제로들이 마사루와 콜롬빈을 포박하지만 이미 본체를 보존하고 있던 뚜껑이 열리고 본래의 자신이 깨어나는 것을 본 시로간의 제로들은 큰 혼란에 빠져 하나 둘씩 자멸해갑니다. 콜롬빈의 도움으로 풀려난 마사루에게 자신의 치부를 들켜버린 나이아 스틸은 맹공격을 퍼부으면서 자신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면서 절규하는데요. 하지만 마사루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하며 페이스리스의 기억을 전송받아 생긴 분해 능력으로 나이아를 분해해버립니다.
서둘러 성의 상층부로 향하던 마사루에게 엘레오노를 붙잡고 있는 페이스리스가 직접 등장합니다. 최후의 사인 중 하나인 할리퀸이 페이스리스가 준비한 로켓에 엘레오노를 태우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사라지고, 마사루는 이렇다 할 무기도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그리폰의 도움을 받아 아를르캥을 전달받죠. 페이스리스의 명령으로 자동 인형들이 마사루에게 달려들고, 수정 열쇠에 고전하던 마사루를 콜롬빈과 리제로테가 돕습니다. 콜롬빈이 디아만티나를 막고 브리겔라와 카피탄을 리제로테가 상대하는 사이, 마사루는 사라져버린 페이스리스를 쫓아가 1대1 승부를 벌입니다. 마사루가 페이스리스의 능력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전투를 이어가지만 엘레오노를 태운 로켓의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페이스리스는 너무 강력했고 결국 그의 공격에 당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새롭게 만든 기억 전송 시스템에 다시 기억을 주입당한 마사루는 또 하나의 페이스리스가 되고 맙니다. 페이스리스의 계획은 엘레오노리 보는 앞에서 기억을 이어받은 마사루와 본체인 자신이 싸우다가 일부러 본체를 패배시킨 뒤에 시간 내에 엘레오노를 구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대로 함께 로켓을 타고 우주 스테이션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엘레오놀과 단둘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레오놀 앞에서 서로 공방전을 벌이며 순조롭게 연기하는 두 명의 페이스리스. 마사루 쪽의 페이스리스가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고 하자 계획과는 달리 본체 쪽이 반사적으로 피해버리는데요. 사실 마사루의 의식은 페이스리스에게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사루는 예전에 엘레오놀의 피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요. 엘레오놀의 피 속에 녹아있는 생명의 물이 억지로 마사루의 뇌로 들어온 페이스리스의 정보를 병으로 판단하고 치유해준 것이었고, 이 모든 건 마사루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마사루가 엘레오놀에게 달려가 쇠사슬을 풀려고 하지만 아예 용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해 자체가 안 되는 상황. 로켓의 발사를 앞두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마사루는 엘레오놀의 관절을 분해하는 기질을 발휘해서 그녀를 구출해낼 수 있었고, 로켓에 혼자만 남아서 절규하는 페이스리스를 뒤로 한 채 엘레오놀과 지상으로 추락합니다. 그때 디아만티나와 싸우고 있던 콜롬비는 추락하는 마사루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부서질 것을 감수하면서 아폴리온을 이용해 마사루를 구해주게 되죠. 때마침 판탈로네의 정보를 통해 엘레오놀의 위치를 알아낸 가토가 키다리 크라우노를 타고 접근해 오는데요. 마사루는 절벽 아래에 있는 동료가 기계 저택에서 죽은 줄로 알고만 있었던 가토인지도 모른 채 엘레오놀을 그에게 맡기고 자신을 구해준 콜롬빈을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도와주던 콜롬빈의 진심을 이제서야 알게 된 마사루는 얼굴만 남아버린 콜롬빈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콜롬빈은 엘레오노를 사랑하냐는 질문만을 남긴 채 마사루의 품 안에서 만족해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페이스리스의 은거지에서 엘레오노를 구해내긴 했지만 여전히 가토는 엘레오놀에게 적대감을 보였고, 유일하게 조나 하병으로부터 안전한 푸의 저택에서 한숨 돌리는 것도 잠시 클론 기술을 이용해 바이진의 몸으로 되돌아간 페이스리스가 우주에서 모두에게 최후 통첩을 해옵니다. 페이스리스는 조나 하병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해서 전 인류를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사하라 사막에서 자신을 살려준 이유를 묻는 가토에게 자신의 형인 바이인과 닮았던 그의 앞에서 엘레오노를 손에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을 전하고는 통신을 끊어버리죠. 한편 마사루는 푸의 저택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어떤 여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신세지게 되는데요. 그 여자는 자동 인형의 공격으로부터 가토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게 된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를 통해 가토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사루는 감격해합니다. 전 세계에 조나하병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제 남은 수단은 직접 우주로 날아가 페이스리스에게 조나하병을 막을 방법을 물어보는 것뿐. 푸는 모두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스페이스 셔틀에 해리를 부착해 1만 킬로나 떨어져 있는 로켓 발사장으로 운반하는 계획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시로가네인 가토와 엘레오노를 포함 조나하병의 면역을 가지고 있는 나카마치 서커스 단원밖에 없었습니다. 셔틀을 실은 증기기관차가 발사장을 향해 출발하고, 지상에 남아있던 모든 자동 인형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택을 습격합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안기는 시간을 벌기 위해 엄청난 수의 자동 인형들을 홀로 상대하기로 결심합니다. 압도적인 적의 숫자의 기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 드디어 마사루가 푸의 저택에 도착하고
같이 도망가자고 말하는 마사루에게 기인은 여기가 자신의 목숨을 걸 무대라고 얘기한 뒤 너는 너대로 자신만의 무대에서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하며 마사루를 탈출시킵니다. 그리고는 가토와 엘레오노를 떠올리고 그들이 행복하길 기원하며 자동 인형들과 작폭한 뒤 올랭피아의 품 안에서 장렬히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발사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나카마치 서커스 단원은 각오를 다지고 기차를 파괴하기 위해 따라오는 자동 인형들에게 맞설 준비를 합니다. 빌마의 동생을 조나병에 감염시킨 장본인이자 카우보이 타입의 자동 인형인 제인이 기차를 습격하고 이를 상대로 빌마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필사적으로 맞서 싸웁니다. 치열한 사투 끝에 빌마는 마지막 나이프를 제인의 이마에 정확히 박아넣어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지만 끝내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드디어 마사루는 열차를 따라잡을 수 있었고 엘레오놀에게 아를르갱을 건네주고 가토와 재회하기 위해 가토와 엘레오놀이 타고 있는 객실로 향하지만 복잡한 감정에 끝내 만나는 것을 포기하는데요. 그 시각 엘레오놀은 가토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기억이 돌아왔음을 알고 기뻐하지만 가토는 어차피 자신은 셔틀을 타고 우주로 나간 뒤 영영 돌아오지 않을 운명이라며 엘레오놀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때 할리퀸과 브리겔라를 포함한 자동 인형들이 열차를 습격하고 모두가 가토와 엘레오놀만을 남겨둔 채 각자 적을 맡아 전투에 돌입합니다. 판탈로네와 알레키노 역시 자동 인형들과의 전투에 참여하기로 하고 엘레오놀은 이들에게 싸워 이기고 반드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리죠. 카피탄과 레이디 스파이더가 열차에 접근하고 각각 마사루와 나카마치 서커스단이 자동 인형들에게 맞섭니다. 나카마치 서커스단의 신호부는 자동 인형들은 프란신의 인형을 웃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고개사의 기술을 습득하려 한다는 포의 조언을 떠올리며 레이디 스파이더의 빈틈을 노리고자 돌을 씹어먹는 고개를 선보이면서 시간을 버는데요. 그 사이 열차에 설치한 폭탄이 터지고 이들은 서커스 고개 기술을 이용한 합동 공격으로 결국 레이디 스파이더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판탈로네와 알레키노 역시 열차를 파괴하기 위해 습격해온 할리퀸과 브리겔라의 공격을 저지하는데요. 근접격 투수를 사용하는 브리겔라는 알레키노의 숨겨진 기술인 음파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지금까지 자신이 봉인하고 있었던 미사일들을 난사해 알레키노를 파괴해버립니다. 판탈로네도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변화무쌍한 할리퀸의 압도적인 공격 한 방에 쓰러지는데요. 할리퀸은 엘레오노를 사랑하게 됐다며 헛소리를 늘어놓고 남을 웃길 수 없는 이유가 자신이 웃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깨달은 판탈로네는 할리퀸의 망언에 폭소를 터뜨리며 엘레오노의 소유자는 그분이 직접 정했다고 팩트 폭행을 하고 이 말에 열받은 할리퀸에게 결국 파괴당합니다. 판탈로네와 알레키노를 그렇게 날려버린 후 할리퀸과 브리겔라가 열차를 습격하자 엘레오놀은 피를 많이 흘려 쇠약해진 몸임에도 불구하고 가토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할리퀸을 상대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엘레오놀은 가토에게 자신의 진심을 얘기하고 할리퀸과 함께 열차 밖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토도 스페이스 셔틀을 파괴하려는 브리겔라를 저지하죠. 기계로 된 팔다리를 가진 가토는 기를 이용한 공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브리겔라의 변화무쌍한 격투술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요. 브리겔라는 가토의 실력에 실망하고 미사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권법은 팔다리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은 가토에게 역습을 허용해 치명타를 입고 쓰러지게 됩니다. 한편 카피탄을 상대하고 있던 마사루는 치열한 접전을 펼치지만 상대의 강함에 조금씩 밀리는데요. 울면서 매달리면 목숨만을 살려주겠다는 카피탄의 말에 마사루는 지금은 웃어야 될 때라고 외치고 할아버지의 검수를 사용하여 카피탄을 해치우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모두의 사투와 희생으로 스페이스 셔틀을 무사히 발사대까지 운반하는 데 성공하고 가토가 우주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남은 자동 인형들이 셔틀을 부수기 위해 접근해옵니다. 결국 가토는 셔틀을 지키기 위해 자동 인형들에 맞서 싸우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기에 힘겹게 싸움을 이어가는데요. 그때 가토는 어느 순간부터 후방에서는 공격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군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뒤를 지켜주는 존재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는 가토. 그 존재는 조나병에 걸린 자신을 향해 웃어준 소년이자 단 하룻밤의 인연 속에서 가토가 끝까지 지켜주고자 했던 소년인 마사루였습니다.
자동 인형들과의 전투를 끝내고 마사루는 자동 인형의 카메라 셔터를 이용해 가토의 눈을 일부러 멀게 만들고는 자신이 가토 대신 우주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가토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쫓길 원했던 마사루는 그의 행복을 위해 소중하지만 애써 외면했던 존재인 엘레오노를 지켜주길 바란 것이었죠. 결국 마사루가 스페이스 셔틀에 타기로 정해지는데요. 한편 엘레오노는 자신이 기절했을 때 할리퀸이 억지로 입혀놓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리퀸이 엘레오노를 찾아다니다가 성당 안에 살아있는 생존자를 발견하고 그들의 피를 빨려고 할 때 엘레오노이 이를 저지하지만 이미 쇠약해진 상태에다가 부상까지 입어 도저히 할리퀸에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태. 그때 가토가 나타나 엘레오노의 도움을 받아 할리퀸을 한 방에 해치워 버립니다. 그리고 가토는 엘레오노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고 둘은 서로를 꼭 끌어안게 되죠. 인형과도 같은 삶을 살아왔던 엘레오노는 비로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눈물을 터뜨리면서 환하게 웃는데요. 전신이 부서졌음에도 엘레오노의 안위를 걱정해 찾아온 알레키노와 판탈로네는 엘레오노의 웃는 장면을 목격하고 프란신의 인형이 웃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두 자동 인형은 만족해하며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 시각 셔틀을 탄 마사루는 페이스리스가 있는 우주정거장에 도착하는데요. 클론 기술로 만들어낸 프란신의 인형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페이스리스를 만난 마사루는 조나화병의 치료 방법을 알려달라고 사정합니다. 힘으로 알아내보라며 기만하는 페이스리스에게 마사루는 재고랜턴을 꺼내고 페이스리스 역시 완전한 아를레킹으로 맞섭니다. 힘과 기술의 차이는 아를레킹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페이스리스가 우세했는데요. 페이스리스는 마사루와 싸우면서 엘레오노를 가토에게 왜 양보했는지 자꾸 캐묻고 이 질문에 가토 형이 먼저 엘레오노를 좋아했다고 대답하는 마사루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떠올린 페이스리스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그 틈을 노린 마사루의 공격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푸의 자동 인형으로 위장한 디아만티나가 우주정거장까지 따라오고 페이스리스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요구하자 페이스리스는 디아만티나를 분해해버리고 디아만티나는 죽기 전 최후의 힘으로 페이스리스를 공격한 후 정거장을 폭파해버리는데요. 이대로는 우주정거장이 지구의 동료들이 있는 발사대 쪽으로 떨어져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구하려는 마사루의 모습에 페이스리스는 변덕을 부려 도와주기로 하고 재고랜턴에 부서진 아를레킹을 부착해 마사루와 힘을 합쳐 우주정거장의 궤도를 바꾸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페이스리스는 마사루와 인형을 조종하면서 과거 형과의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결국 마사루는 페이스리스로부터 엘레오노의 노랫소리가 조나화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알아내요. 이 사실을 지구에 전달할 수 있었고 엘레오노의 노래로 지구상의 조나화병은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비상탈출 장치로 마사루를 지구로 돌려보낸 페이스리스는 최후의 순간이 돼서야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장면을 끝으로 꼭두각시 서커스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꼭두각시 서커스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 소년선대의 만화 잡지에 연재된 후지타 카즈히로의 장편 만화로 특유의 거친 그림체와 몰입감 높은 스토리로 독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방대한 원작 내용으로 인해 애니메이션판은 스토리의 상당 부분이 생략되거나 각색되었기에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원작자가 각색의 상당 부분 개입하였고 애니 또한 훌륭한 작화와 연출을 보여준 작품이니 원작 만화와 애니 본편을 감상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 더 재미있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